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썰렁해서 화목난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유튜브에 화목난로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화목난로용 땔감을 어디서 구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집 주변이 자가소유 산이라서 그냥 산에서 이렇게 베어다 떼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도 화목난로를 여러 떼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화목난로용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으니까 주변 공장에서 나무 팔레트나 이런 것들을 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난로를 떼는 집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집들하고 트러블도 있어요. 어떤 트러블이냐면은 연기가 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이렇게 뿜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몇 번씩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무를 구해서 베서 떼는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고, 또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산에서 나무를 햇뗄 때 허가받지 않고 나무를 햇떼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961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84년도에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산에서 나오는 목재나 목탄, 생지, 죽은, 수지, 수피, 토석, 기타 이런 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채취하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아궁이다 뗀다든가 그러면은 벌금이 굉장히 셌어요. 벌금이 얼마였냐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960년대에 1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은, 그리고 사업자가 만약에 토석을 채취한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신고 없이 채취를 하면은 8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는데, 50만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환이 10대 1이었으니까 원하고 환하고 같이 쓸 때는 10대 1 비율이었으니까 50만원은 50만원을 얘기하겠죠. 5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1970년대에 기자 월급이 몇천원 단위, 만원이 안 되는 그런 시절에 1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1984년도까지. 실제로 저 어렸을 때도 나뭇가지를 잘라서 나무를 베서 나무를 떼본 적이 없어요. 장작이라는 걸 떼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나무를 조금씩 베서 이제 장작을 해서 떼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에는 너도나도 다 화목을 뗐기 때문에 산들이 되게 빈약했죠. 나무도 없고 그때 산림녹화 한다고 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난리죠. 그래서 간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효용성이 없어지니까 84년도에 이 법을 폐기를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 법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장작을 햇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서움을 느끼고, 햇떼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옛날처럼 낙엽이나 긁어서 떼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셔서 장작을 마음 놓고 이렇게 많이 떼지는 못하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전혀 나무를 햇떼지 못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답이나 과수원 같은 경우는 한 1500평까지 나무를 벨 수가 있고요. 본묘 주변, 그러니까 묘지가 있는, 신고된 묘지가 있는 주변 10m까지, 그리고 10평방미터까지 간벌을 할 수가 있어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평방미터까지 간벌을 할 수가 있어요. 간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무를 이제 중간중간 베는 거죠. 10cm 이하의 나무를 베는 거죠. 대나무 고사목벌채는 충분히 옛날에도 됐던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도 공사 후에 남은 주근이나 뿌리, 가지 이런 것들, 주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나무 원 줄기죠.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공소에서 나온 부산물, 나무 제재를 한 나무를 켜고 나서 나무 껍데기 쪽, 이런 것들은 다 화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시골에 살아도 자기 소유의 산이 없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로 나무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목난로 놓으실 때는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서 화목난로를 놓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화목난로가 싸다 그래갖고 시골 이사 와가지고 전원주택에 이사 와갖고 화목난로 떨커니 놓으면은 정말로 뗄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목값이 이제 점차 계속 올라가는 입장이죠.
절단목이 아니고 일반목 같은 경우는 톤당 17, 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쪼갯목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것처럼 장작이 이렇게 뽀개져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누배당 한 30만 원 돈? 30만원에 35만원? 이거를 솔직한 얘기로 30만원, 35만원이면 기름 한 드럼이거든요. 기름 한 드럼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화목이 훨씬 더 화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갖고 그냥 등유 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화목을 자유스럽게 구할 수 있는 분들이야 화목난로나 아니면 화목 보일러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안 그러신 분들은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떼면 안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기름이나 페인트, 화학방부제, 화학물로 처리된 나무는 절대로 난로나 아니면 화목 보일러에다 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파레트, 나무 파레트가 화학 처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방부 처리가 돼 있는 나무입니다. 이거 떼시면 안 되고요. MDF나 아니면 칩보드 이런 것도 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요게 떼면은요, 회당 벌금이 100만 원 나옵니다. 3회까지 벌금이 나오고 그 이후의 차에는 형사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떼셔야 되겠죠. 이런 거 절대 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활 폐기물, 쓰레기 뭐 이런 것들 태우시면은 1회차당 5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3회차까지 벌금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또 시골에 있다 보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과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연기가 난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아니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주변에서 신고하면은 경찰로서는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반드시 출동해서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정확한 화목을 뗐을 경우에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보존법이라든가 아니면 대기환경법에 예외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탈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이런 미세먼지 배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용 뭐 목욕탕이라든가 공장 같은 경우는 RTO를 설치해야 돼요.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이런 하얀 연기가 나가지 않을 수증기만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생활쓰레기 태웠느냐 아니면 폐목재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기름이나 페인트, 화학물질을 쓴 방부제를 쓴 목재를 태웠느냐 이런 것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적발이 되면은 100% 과태료가 나가죠. 1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생활 쓰레기를 태우면 50만 원 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젖은 나무를 떼면은 화목보일러에 오래 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 있죠. 밤나무를 태우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일산화탄소 실험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시고 막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영상에 한번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링크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안 나오는 나무는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만 경중이 있을 뿐인데 밤나무도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별 차이 없습니다. 밤나무를 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덜 마른 나무를 뗄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각종 오염물이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이 나는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무의 함수율을 최대한 낮춰서 화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마르지 않은 나무를 떼면요 목초액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끄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연도가 막히고, 또 목초액으로 인해서 화목 보일러나 난로의 부식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보일러를 오래 못 써요. 빵꾸납니다. 보일러 금방 빵꾸납니다. 몇 년 못 쓰십니다 그거. 그래서 장작을 나무를 하시면은 반드시 뽀개서 보관을 하시고 잘 말려서 사용하시고, 장작을 하시는데 대부분 봄이나 여름에 나무에 이렇게 물이 많이 올랐을 때 장작을 하시면은 나무도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막 물이 질질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 11월 달에서 그 다음에 한 1월 달까지 이 나무를 하셔가지고 장작을 뽀개셔서 저처럼 이렇게 뒤에 것처럼 쌓으셔서 봄, 여름, 가을까지 이제 보관을 하시면은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연기도 별로 안 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없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상당히 적은 화목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막 나무 하시는데 남의 산에 와갖고 막 나무 이렇게 해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산에도 와서 나무를 하시다가 걸렸죠. 걸려서 도망가다가 경운기가 엎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러신 분도 계신데, 남의 산에서 허가받지 않고 주인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무를 하시다가 걸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그 근거로 다시 민사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목관리비를 만약에 민사소송을 해버리면은요, 관리비 전체를 다 물어야 돼요. 나무 수령에 따라서 뭐 한 30년 된 거 만약에 나무를 잘랐다, 근데 걸렸다, 주인이 나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30년 동안 수목관리비를 다 물으셔야 돼요. 예, 돈 무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보통 1년에 몇만 원씩 계산하면 30년이면 한 그루에 거의 돈 100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요.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가로수 같은 경우 들이받아갖고 하나 넘어가면요, 수백만 원씩 나와요. 그런 돈 물어야 되니까 나무 산에서 무조건 뭐 막 이렇게 나무 베다가 몰래 야작해다가 나무 떼시고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나무를 구하시기 어려운 분은 산림조합에다가 물어보세요. 뭐 개간을 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임도를 낸 곳이라든가 그런 공사 현장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나온 부산물로 나온 나무들, 예,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솔잎 포파리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제일 좋은 게 내 땅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요, 가로수 정비한 나무가 나옵니다. 가로수에 이렇게 가지를 절단해 가지고 쌓아놓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거를 불화를 받으셔도 돼요. 그건 공짜입니다. 그냥 가지고 싣고만 오면 돼요. 그리고 신청하시면은 실어다 주기까지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화목 보일러나 난로를 유지하셔야지, 남이 산에 가서 막 떼고 해다 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화목 난로나 보일러를 유지하는데 절대 떼면 안 될 나무, 그리고 나무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이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겨울은 춥지는 않은데, 화목 보일러, 난로 따뜻하게 떼셔서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